제가 초등학교 시절 홍제동에 살면서 명주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당시 일명 준지비집으로 불리는 경방댁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길가에 국화꽃으로 장식한 수십 대의 차량이 홍제동 경방댁 도로 옆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기억됩니다. 최준집 씨는 기록에 의하면 1893년 10월 25일 태어나서 1970년 6월 4일 사망했으니까 아마 당시 7일장을 지냈다면 1970년 6월 10일경 본 모습이 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8살로 명주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고 선독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최준집 씨는 본래 강릉의 갑부였다가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도의원으로 지방정계에 입문합니다. 1936년에 중천 주임참의에 임명되었고 1941년 주무참의직이 연임되었습니다. 이때 직업은 강릉 조선주조 조합장이었습니다. 1941년 윤치호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친일단체인 흥하보국단의 강원도 단장도 역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비행기를 사준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강릉에서 일제강점기에 친일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알려진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방댁은 단오제 정치처녀의 전설이 시작된 곳입니다. 풍수가들에 따르면 강릉에는 기가 너무 강해서 신령의 힘을 빌어 다독여줘야만 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흔히들 준지비집이라고 부르는 홍제동 경방댁터입니다. 대관령 김액이 힘차게 뻗어내려온 성산주령의 산줄기 끝으로 남대천과 내곡동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군 덕분인지 경방댁의 소유주인 강릉 최씨 일가는 조선 후기 때부터 대대로 부와 권세를 누려왔다고 합니다. 조선 팔도 통틀어 흔치 않았던 만석군 소리를 들었고 최씨 일가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달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최씨 세도가의 집이 왜 경방댁이라고 불렸고 정씨처녀 전설이 있을까요? 그 까닭은 이 집의 원주인이 초계 정씨 경방파였기 때문입니다. 고려말 행성지역에 터전을 잡았던 초계 정씨 관동파 일부가 조선 초기 대관령을 넘어온 후 경방파라는 이름을 짓고 지금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초계 정씨 14대조가 양양 죽동에 정착하여 사형제를 두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넷째가 강릉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둘째가 경방파라고 합니다. 경방댁이라는 별칭을 불린 것을 보면 조선시대 강릉에서 꽤 위세를 떨친 것 같은데 그 집을 조선 후기 최준집 씨 일가가 인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경방댁 바로 앞에는 남대천 지류인 경방천이 흘러 경방댁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내려고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업혀가 대관령 여성왕이 되었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강릉 단오제의 정시천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곳 경방댁입니다. 그러니까 경방댁은 정시천의 친정이 되는 집입니다. 해마다 음력 5월 초사흘 영신행자 때 경방댁에 들러 제를 다시 올리고 구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대관령 국사성왕신과 여성왕의 합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경방댁에서는 쌀, 새말, 세대 세업으로 백설기를 만들어 구경꾼들에게 돌립니다. 노제의 시작이자 1년에 딱 하루 경방댁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5월 3일 오후 3시가 넘으면 강릉 단오제 영신제 절차가 국사성왕당에서 시작됩니다. 제례를 올린 다음 부정국과 선왕꽃을 간략하게 하고 합사되었던 국사성왕 신위와 국사여성왕 신위를 강릉 남대천변의 단오굿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행차는 신위를 필두로 신목, 재관, 무경, 일반 시민 등이 순으로 섭니다. 굿당으로 가는 과정에 여성왕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방댁에 들려 간단한 제를 올립니다. 이후 국사성왕 행차는 강릉 시내를 행진한 다음 단오굿당에 보관됩니다. 경방댁 안에는 소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수목들이 시의 보호수로 지정될 만큼 대부분의 수령이 200년이 넘는 고목들이 많습니다. 그중 수령 500년이 넘는 굴참나무는 지난 2002년 르사 때 쓰러져 고사한 나무도 있습니다. 최준집 씨 손자이자 7대 종손인 최규동 씨 해오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경방댁 안에는 2층 양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강릉 최초 양호기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당시에는 파격적인 수세식 화장실과 잉어를 기는 연못까지 갖춘 최신식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6.25 때 임시 주둔하던 미군들의 부주의로 불이 나서 모두 소실돼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방댁을 둘러본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뒤뜰의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석빙고입니다. 한여름에도 냉기가 흘러 냉장고로 이용했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방댁 안에는 원래 대관령 국사여 성황신을 모시는 성황사가 있었는데 이를 조선 후기 정씨로부터 집을 인수한 최씨가 집 밖으로 이전했다가 왕으로부터 차명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형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방댁과 관련해 또 다른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가수 진미령 씨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김동석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메가더 장군, 리즈의 극동 연합사령관, 백선엽 장군과 함께 미국이 선정한 한국전쟁의 영웅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 씨는 6.25 때 전무후무한 수운을 세운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무고훈장을 14개나 받았고 미국 정부 훈장도 4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5.16 직후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총애를 받은 김 씨는 삼척 군수를 거쳐 1963년 강릉시장으로 부임했는데 마침 박정희 의장이 강릉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의장은 강릉에 변변한 호텔이 없어 경방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자 김 씨에게 임자가 강릉시장을 하는데 내가 민간인 집에서 잠을 자야겠소? 강릉에 호텔을 하나 짓도록 해보시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제1은행 강릉지점장을 만나 시청사를 담보로 건축비를 대출받은 뒤 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시 예산이 빠듯한 터라 호텔 대출금까지 갚으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그 사정을 들은 박정희 의장은 강릉 비행장으로 조종사를 보내 수표를 건네주었는데 금액이 무려 3,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은 호텔이 무슨 호텔인지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63년에 강원도 관광호텔 1호로 경포대 관광호텔이 문을 연 것을 보면 당시 지어진 것이 경포대 관광호텔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경방댁은 강릉단오제의 전설이 깃든 의미 있는 장소로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옆으로 옮겨지면서 원형이 훼손되었고 타일이나 격자 창문 등 일본식 구조가 가미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방댁에 얽힌 사연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치부와 친일 행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안타깝기만 합니다.